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양도소득세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구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첫 단계 양도차익 계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그러면 자, 이런 절차로 되어 있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양도 매매 가격에서 취득 가격이나 보유 기간에 발생한 비용,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 차익을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소득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 곱해서 산출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핵심이 물어보는 것이 필요 경비에 대한 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자, 여러분 15-1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보면 첫 번째, 자, 양도가액에서요, 무엇을 필요 경비를 차감하라. 필요 경비. 그래서 나온 것이 양도차익. 그러면 대다수 실거래 가격 가지고 하니까 실제 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첫 번째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핵심이 바로 뭐냐? 필요 경비다. 그럼 양도가액은 실제로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실거래 가격, 그것이 양도가액이고 필요 경비는 취득할 때 당시 가격, 취득할 때 당시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그 취득 당시 가격 있죠. 실제 취득가에 거기에는 매매로 취득했으면 상대방한테 지급한 매매 가격, 거기에다가 취득세 납부한 거, 등록세 납부한 거, 그 외에 뭐 등록할 때 들어간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했다면 그런 비용까지 더하라. 그게 실질 취득 가액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취득하고 나서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걸 자본적 지출, 뒤에 가서 필요 경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개념 정도만 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용도 변경, 개량 비용,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담한 것, 또 건물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자산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죠.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겼으면 기장료 줘야 되겠죠. 이런 신고서 그리고 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다 합쳐서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2번에 가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갖춰 수치 보관하고 있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 필요 경비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와 같은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양도 차익을 양도 소득이라고도 하고 필요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됐으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때는 양도 차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도 차손이 나왔으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익이 났으면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물가 상승률 반영분을 양도 차익에서 줄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보는 내용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거 양도했을 때 공제를 해주느냐.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재산 중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다른 건 안 해줍니다. 분양권 같은 거 안 해줘요. 다만 여기서도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는 안 됩니다. 전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조합원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인정해주지 조합원한테 승계 취득해서 전매로 취득해서 파는 건 투기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음, 그럼 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 또 교재에 보시면 법률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양도 안 해주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연장됐어요. 2025년 5월 9일이 2026년 5월 9일 1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공제 금액 계산하는 건 매매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 공제율을 곱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두 가지예요. 일반 부동산 있죠. 일반 부동산은 6에서 30%, 1년에 보유기간 1년에 2%의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고가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과세는 하되 형평성을 고려해서 9억,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많이 해줘요.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그래서 두 개 다 충족이 됐다면 1년에 8%씩 계산해서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개념만 보고 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나오면 이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러면 기본공제가 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종합소득세는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양도소득은 세금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도 공제를 해주는데 첫 번째 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해도 되고 우리나라 자산이 아닌 외국 자산 파는 것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중심으로 보세요. 공제 안 해주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미등기 양도 있죠.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은 등기 대상인데 등기 안 하고 양도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포탈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소득이 있는 사람별로 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소득자별로 소득금액에서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데 이때 세율을 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단기 매매 차익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주택하고 분양권, 입주권이죠. 그래서 주택하고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투기로 보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입주하기 전에 팔으면 무조건 투기로 보기 때문에 1년 미만 7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더라도 60%로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그럼 주택이나 입주권 다 포함해서 상가부동산 같은 경우도 세율이 있는데, 상가부동산 등은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그냥 상가로 우리 접목을 시키면 상가부동산은 1년 안 돼서 팔면 50%, 1년 보유 2년 미만이면 40%, 그럼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5%인데, 이때는 주택과 입주권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와 같은 세율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먼저 양도차익 계산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범위가 넓고, 그래서 먼저 양도차익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하면 우리는 항상 정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거래 가격 가지고 매매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거래 가격 모르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증빙자료를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확인이 되니까 그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때는요, 실제 양도한 가액이 얼마냐, 매매계약서에 확인됐고, 여기에서 실제로 취득한 가격, 옛날에 취득할 때 계약서, 그리고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 자본적 지출, 증빙자료로 입증됐고,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도 비용, 증빙자료로 입증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거래 가격, 양도 가액에서 이와 같은 취득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계약서 등이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인근 가격을 조사해놨죠.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직권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결정이라고 해요. 추계결정, 조사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때 실거래 가격이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면 세무서장은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매매 사례가액 가지고 계산하고, 아니면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한 가액 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을 입증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으면 취득 당시 인근의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양도가액 가지고 계산하는 환산 취득가격, 환산한 가격 가지고 취득가격을 적용하겠다. 근데 여기서 위에 보시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적용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주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지, 공시가격, 거기에 3% 등기 안 하고 팔면 0.3%를 일률적으로 곱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걸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죠. 증빙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빙자료가 없어, 그러면 뭘로? 기준시가로 하겠죠. 기준시가로 한다.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양도할 때 가격 몰라서 기준시가로 가면 취득 당시 가격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고, 이때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위에와 같이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을 곱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부분까지 과정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